네, 그래서 작년에 그때 원래 1년하고 6개월 더 했었나 18개월 했었었나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게 되면 2년하고 그러니까 3년, 2년하고 더 추가로 1년을 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간은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을 동원을 네. 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세월호가 출발하기 전부터 네, 만들어졌을 때서부터 침몰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하고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고 선체조사위원회는 그쪽에 이제 선박 자체가 네, 갖고 있는 문제점 네, 그렇죠. 어떤 부분이 균형이 깨졌는지 침몰의 원인이 뭔지 소위 그 무수한 고의 침몰설에 대한 모든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박에 이제 대한 과학적인 증거 그럼 이제 이 과학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그런 해외 전문가들도 좀 오나요? 아니 네. 국내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이제 듣기는 이 선체 조사를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선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 된 건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버클리 뭐라 그랬나? 아무튼 영국의 어떤 단체가 또 와서 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외에다가 다시 감수를 자문을 의뢰를 지금 그렇게 할 거라고. 거기까지도 이제 조사는 그 정도로 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은 다음 궁금한 거는 이 안전공원. 안전공원은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6월 2일인가?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지난주 2월 2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경청회를 4번의 경청회를 하면서 안산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 4.16 안전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이 전문가분들, 그분들을 모시고 6월 2일 날 그 심포지엄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안산에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뭐 전국에서 오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거기서 난동을 피우고? 네, 거기서 난동, 그 경기도 미술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곳에서 난동을 피워가지고 정말 머리 하얗신 분들이 또 할아버지들은 모자 쓰고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프랭카드도 아예 준비된 프랭카드를 들고 와가지고 반대한다고 낙골당 반대한다는 거를 외치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난동을 피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산 시민이 맞아요? 그거는 모르죠.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촬영을 해서 무슨 뭐 경찰을 고발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도 막 경찰 나중에는 하도 난동을 피우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차분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경찰이 왔어요. 나중에 경찰이 왔는데 그냥 문 앞에서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랬어요. 왜 저렇게 난동 피우고 이런 회의 자리나 이런 거를 진행을 이렇게 방해하는데 잡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난동을 피우더라도 이렇게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어떤 몸싸움이 나서 그런 해가 일지 않으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방해만 해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잡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뭐 청중들에게 좀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계속 올라와서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 외치면서 뭐 거기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같이 그렇게 동요돼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사실은 많이 들어가진 못했었어요. 근데 밖에서 보고 안에 있으면서도 부모님 티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고 하면서 난리치고 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심포지엄이 열리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고 한 건요. 저희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지나면서 누구보다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민주화 뭐 이런 거에 대한 마음들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저희가 너무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예전엔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없었고 민주화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무엇이 잘못되고 이걸 올바른 길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기 사실은 안산에 여기 KTX가 초지역에 저희들 아이들 활학연지가 가까운 곳에 초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KTX가 정류하는 정거장으로 지금 지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정이 된다고 한들 사실은 안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곳을 이용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정말 저희 안전공원 같은 게 들어선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게 더 실을 더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KTX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 수라든가 그런 거 보았을 때, 지금 그 목포 같은 경우도 그 배 올라오고 나서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계세요. 전국에서. 물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라도 쪽에 광주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이 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가정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안산 시민들이 정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정말 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집값 떨어진다 뭐한다 경제적인 걸 따진다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경제적인 부를 정말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4.16 안전공원이라는 게 그냥 우리 애들이 뭐 예전에 어떤 참사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참사가 아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했던 참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사이기 때문에 이 안전공원이 들어선다 그러면 이것이 세계적인 명소가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안전공원을 짓는데도 그냥 예전에 어떤 뭐 납골 땅 정말 추모공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안전공원은 정말로 이렇게 더 훨씬 더 승화된 어떤 그런 장소를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저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목포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이것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배도 지금 현재 거기 목포에 있잖아요. 근데 목포에서는 그 배를 사실 다른 곳으로 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어떤 상징성 있게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한데, 그런 것들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산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 그러면 본인들에게도 큰 어떤 더 저기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무작정 반대하고 지자체들이 그 세월호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어떤 그 공간으로 박물관 같은 그렇죠. 거, 안전박물관 같은 거 만들겠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다 것들 그러면 많이 하고 있던데. 그렇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경제적인 거, 그런 실이 아니라 그런 득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난번에 이게 그 뭐라 그러나 부동산 업자들이 그걸 뭐라 그러나 분양가를 좀 더 받으려는 그런 떴다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앞장서서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런 노인네들, 솔직히 말하면 노인네들, 그런 분들이 솔직히 뭐를 얼마나 알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근데 무조건 그렇게 집값 떨어지니까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 선동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깊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고, 이 참사가 어떤 참사인지를 의미 있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계시죠. 그 찍어놓은 영상은 있죠. 난동 피운 사람들. 지금 들려온 얘기는 서북청년단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저희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태극기 집회에서 본 그런 얼굴들이 몇몇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직접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수도 있고요. 와서 그 난동 피우는 그런 행태나 모습들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 안산 티브로드 그 뉴스 그런 데 들어가시면은 거기 티브로드 뉴스에서 그분들이 얼굴들을 볼 수 있다. 찍어가지고 가고 하니까 거기에 영상이 아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안전공원에 대해서 지금 다음 일정은 어떻게 돼요? 6월 말까지 이제 결정이 날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정말로 어떤 뜻깊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조금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러고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이제 6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저희는 이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요. 엊그제는 며칠 전에는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저 이제 목포 갔다 온 사이에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 있는 데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상가들이 많은 번화가예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이 안전공원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이제 서명을 저희도 받고 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산 시민들이. 근데 이제 인근에 저희 뭐 고잔동, 선부동, 와동 여기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희생이 됐는데 저희 선부동에서는 거기가 동명상가라고 해서 그곳이 굉장히 번화가예요. 거기에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만 생각의 전환을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앞으로의 저기를 가져다 줄까를 좀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지식 없는 그런 생각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복잡하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찬성하는 글을 썼더니 이 지역 사람들 아니면 글 쓰지 마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서 글을 못 썼다라는 시청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안산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고 한데 물론 안산에 만들어지는 게 안산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만 일단 이제 그 중요한 건 안산시에서 그걸 만들 때 그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이제 시민들도 반대를 안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안 시설을 넣는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틀림없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그죠? 정부에서 지원해줄 게 분명해요. 그죠? 이게 지금 특별법에 안전공원을 만드는 게 특별법에 원래 지정이 돼 있었어요. 정부 그러니까 예산. 그 정부 예산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봉안 시설을 그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그 조건이 들어가 있나요? 안 그런 조항은 없죠. 그런 조항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가 예산일까 국가에다가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부분을 조건으로 반드시 다르라고. 안 그러면 대구 꼴 날 수 있거든요. 대구의 그 안전공원도 그렇게 원래 공안시설을 같이 넣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상가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막판에 그게 돈은 나라에서 500억 가까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원 봉안시설 못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몰래 갖다 유골을 묻었고 그걸로 지금까지 그 상인들하고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돈을 일단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예산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그 봉안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부터 일단 다 합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을 지급하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서명운동을 정확히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동명상가라고요. 동명상가, 네. 선부동 동명상가. 네. 그 전철역으로 따지면 어디예요? 전철역은 아니고. 전철역은 아니고. 전철역은 멀어요. 그럼 이게 팔각형으로 되어 다이아몬드 공원이라고. 다이아몬드 공원 있는 그 동그랗게 생긴 거기 오면서 지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러면 언제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저희는 서명이 끝났어요. 5월달 말까지 서명을 했고 이제 저희는 서명을 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네. 막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될 거, 모바일 방송 잘릴까봐. 그래서 지금 못 하는데 그러면 진짜 안 된다는 거.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가 또 일반 국민들이 지금 도와야 될 부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관심을 아무튼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목포에도 지금 미수습자 아무튼 올라올 수 있도록 끝까지 모두 관심 가주셔야 되고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가 어떻게 돼서 절단을 하고 어떻게 화물칸을 수색을 할지 그것도 화물칸 수색하는 게 아무튼 화물칸에 있는 그 화물차들도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엉켜가지고 화물차들이 옆으로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화물차들이 뻘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물차들이 다 묻힐 정도로 뻘이 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색하는 것도 너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건데요. 예정은 한 8월 말 정도까지 끝내는 거를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작업은 또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어느 정도 저기 하실 수 있는지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제가 만약에 목포 신앙을 가면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걸까요? 목포 신앙에 가면 안에를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고 유가족분들 계신 곳에서 유가족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아니요. 밖에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밖에 있어서 거기서 언론사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네, 이야기를 취재하러 좀 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뭐 저기 인양분과장님이나 저희 인양분과장님은 지금 거의 몇 달째 지금 인양된 이후로 거의 거기서 지금 거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잠시 이제 시간은 있으시니까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소식을 잘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유가족들 들어가서 저기 선체 보실 때 카메라 들이면 가서 이렇게 쭉 한번 찍어갖고 나오셔서 시면 그것도 또 시청자들이 볼 수 있지 않나? 선체 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는 거는 허락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체 바깥에. 네, 밖에도 있어요. 저희가 돌 때도.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카메라 찍는 거를. 저희는 찍긴 찍어요. 가서 저희는 카메라로 배 뭐 모양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부분 저희는 찍긴 찍는데 이걸 글쎄 혹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못 들어가더라도 유가족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또 안 될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배안에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부모님들을 배안에 들어가서 아내를 구역을 좀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다음 주에 같아요. 언제? 왜냐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네. 수색에 들어가신다. 그 아내가 이제 수색이 웬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90% 이상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좀 정리가 돼서 좀 위험하지 않은 곳 이런 곳을 아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다음 주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언제 가실지 가실 때 가시든지 윤현면이 가시나? 내일? 월요일날? 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요일쯤에 갈게요. 목요일 가면 이제 새로 이렇게 교대하시는 분들 네. 목요일날 교대를 하시는데요. 네. 아니면 뭐 수요일날 가서 금요일날까지 된다든가 너무 긴가? 아니 상관없죠. 근데 3일 동안에 뭐 그렇게 치즈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모르겠네. 하여튼 뭐 제가 목포신앙을 한번 가보는 걸로 가보면 도움은 될, 뭐 우리 세월 유가족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가고 별도움 안 된다면 보여주세요. 국민들한테 좀 더 세월호 이것도 와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거기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현장에서 저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토요일이나 이럴 때 가면 영만의 어머니 언제 가세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씩 가다 보니까 일주일 갔다 오고 일주일 텀이 있고 일주일 또 내려가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체 수색이 그러니까 저희 선실 수색이 웬만큼 끝났기 때문에 이제 화물칸에서 또 얼마 많은 유류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에는 그렇게 많이 유류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모여서들 의논을 한 건 이제 일주일에 2명씩 그냥 2명씩 가던 걸 1명씩 왜냐면 너무 자주 또 저희들도 며칠씩 너무 오랜 기간을 나가 있으니까 좀 힘도 들기도 하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엄마들 교대하는 것처럼 월요일날 목요일날 1명씩 교대를 하는 걸로 했거든요. 저는 7월 3일날 7월 3일 3일에서 6일까지 아니 3일에서 아무튼 9일까지 끊을지까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가는 날짜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 거기 계신 네네 안내를 거기다가 해드릴게요. 예 가서 제가 어디를 보여드려야 될지 그리고 이 현장에서 그 듣는 목소리들 그럼 거기 현장에서 그러면 유가족분들이 한 분씩만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반별로 한두 명씩은 다 내려가니까 계속. 그러니까 많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들 내려가셨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일정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는 안 내려가시고 뭐 적어도 가시면 10분 뭐 10몇 분 이렇게는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영석이 엄마가 거의 지금 붙박이로 거기 있어요. 가면 영석이 엄마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화려한 영석이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세월호 우리 약전 읽기 오늘 몇 번째죠?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월호 약전 읽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죄송해요. 아니요. 이제 방송으로도 다들 보고 계시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업저장소에서 또 하니까 기업저장소 홍보를 또 끝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예요? 기업저장소가 저희가 말씀 늘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저희도 운영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저희 기업저장소 이렇게 후원하는 이렇게 홍보 이렇게 이런
팜플렛이거든요. 요게 후원 여기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후원할 수 있는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후원이 가능하시거든요.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fund.416memory.org 해서 기억저장소 홈페이지는 www.416memory.org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후원하실 수 있는 후원 홈페이지가 이렇게 fund.416memory.org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시고 기억저장소 관심 있으신 분들 후원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맨 처음에 여기를 후원하신 분 중에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 후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오드리 헵번 가족이 무슨 기억의 숲이라고 그래서요. 거기 태국항하고 지금 목포에서 저희도 엊그제 잠깐 또 갔었거든요.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은 그래도 걸려요. 태국항에서 가까워요. 거기가 그분 오드리 헵번 그 가족 아드님인가 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셔가지고 거기다 은행나무를 304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주신 숲을 조성해 주셨어요. 근데 엊그제 가보니까 관리를 또 무궁화 동산이라고 해서 무슨 면이었죠? 무슨 면이었는데? 무슨 면이었는데 아무튼 그냥 무궁화 아무튼 그 무궁화 뭐라고 찍으면 나와요. 그건 여기랑 무궁화 공원? 네, 근데 거기에 숲이 조정돼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무를 그렇게 누가 심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그 나무를 기증하시고 거기 조성을 해놨거든요. 숲을.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여기 후원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군요. 그래서 4.16 기억저장소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 선체에서 나온 유류품들이라든가 세월에 관한 많은 이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지금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근데 이게 유류품도 저희가 이제 받아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그 뻘 속에 있다 보니까 온전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염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차 있고 그래서 그거를 탈염하고 하는 그런 세척 과정들이 굉장히 또 고난이도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한데 지금 굉장히 많은 유류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본래 모습대로 돌리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많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많은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후원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4.16 세월호에 대한 어떤 진실을 복원하는 문제는 이게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나 희생자를 위한 게 아니라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대충 넘어가면 옛날에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가 다른 많은 참사들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사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세월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그 책임자를 끝까지 처벌받게 하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이 4.16 기억저장소가 제 역할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걸 유가족들에게만 어떤 부담을 지우면 안 되고 이건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이 4.16 펀드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주소가 fund.416memory.org네요. fund.416memory.org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이게 이제 신용카드를 이용한 일시 후원도 가능하다니까. 일시 후원도 되고 정기 후원도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하실 거 없어요? 우리 공방장님 혹시 부탁하실 거 있으세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이 4.16 단원과 약전 읽기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재미도 없고 많이 보지도 않는데 뭐하러 이런 걸 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무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끝까지 다 읽을 거예요. 세월호 진상을 빨리 규명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안산 4.16 기억저장소에서 보내드린 망치부인의 세월호 단원과 약전 읽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요 내용 여기까지 녹화해서 올리고 다시 가는 길은 따로 녹화할게요. 고맙습니다.